유방암 식단을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원래 회복을 위해서는 10kg를 드셔야 돼요.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레시피를 가지고 오고 한 기관 또는 거슨 테라피, 할렐루야 연구소 이런 모든 곳에서 10kg 정도는 섭취하라고들 이야기를 해요. 이럴 때 10kg를 어떻게 할까?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스프, 스무디, 찹즙, 샐러드, 익힌 요리 형태로 다양하게 드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스프나 스무디, 찹즙 이런 것들이 위가 자극이 안 가죠. 그런데 단 이 샐러드 중에서 익힌 샐러드 말고요. 생 샐러드는 식도나 위나 장에 지금 되게 과민한 상태에서는 섭취를 지양을 하는 게 필요해요. 왜냐하면 이때 섭취를 하게 되면 탈이 날 수가 있어서 우선 그럴 때는 익힌 샐러드를 생 샐러드를 제외하고 익힌 샐러드로 드셔서라도 하루에 드실 여러 형태의 것들이 있고요. 여기에다가 이것만으로 다 못 드시잖아요. 그래서 영양제들을 함께 추가로 드시는 것들을 저희들은 추천하는데 이럴 때 영양제가 뭐 암세포를 어떻게 사멸하고 이게 아니고요. 5대 영양소. 5대 영양소를 드셨으면 좋겠어요. 또는 5대 영양소들이 많이 항산화제 역할을 하지요. 이런 것들로 구성된 것들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래요. 비타민 C, 비타민 B군,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에 비타민 D 굉장히 중요하죠. 비타민 A는 캐로틴 형태로 음식으로 드시면 되니까 차지하고라도 비타민 E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에서는 비타민 D 정도를 드시면 나머지는 음식을 통해서 드시기가 좋고요. 그 다음에 미네랄 쪽으로 가면 채소나 줄기, 잎 이런 데서는 미네랄을 얻기가 쉽지는 않아요, 사실. 그래서 미네랄 워터를 먹어라는 것도 있고요. 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천일염 미네랄들이 많죠. 왜냐하면 바다에서 만들어진 소금들이니까. 그리고 왜 바다 근처, 강 근처에 사는 풀들 있죠. 우리가 식용할 수 있는 그런 다시마, 여러분 다시마, 김 이런 거 굉장히 좋고 미역이 유방암 환우들 중에서 특히 에스트로겐, 프로게스테론의 작용들을 조절해주는 물질들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미역을 우리 왜 미역줄기 무침 이렇게 드셔도 좋고요. 미역국을 끓여서 드셔도 좋고 이왕이면 미역국 끓일 때 황태까지 넣어서 북어까지 넣어서 북어 미역국 같은 걸 끓이게 되면 단백질도 많이 얻을 수가 있고 구수하기도 하고 하죠. 이럴 때 그 안에 무까지 넣으면 소화도 너무 잘 되겠죠. 이런 국을 끓여서 오븐더비 밥을 해서 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드시는 것들도 좋아서 이런 형태로 10kg 정도를 맞추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스프인 히포크라테스 스프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.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히포크라테스 스프를 검색을 해보면 레시피가 천차만별이고 안에 있는 재료가 너무 다양해요.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.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히포크라테스 스프가 탄생하게 된 배경? 그러니까 물론 히포크라테스가 적어놓은 거예요. 이 재료는 이런 재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적었어요. 아무도 실행을 안 했어요. 그리고 한참 흘렀어요. 그러다가 막스 거슨이라는 의사가 이 레시피를 찾아서 끓이기 시작을 했어요. 끓여서 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환우들한테 섭취를 시키면서 굉장히 놀라운 반응들이 있는 것들을 보고 이것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모두 히포크라테스 스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. 근데 이럴 때 레시피가 사실 대파는 리크예요. 원래는 리크. 이 서양에 보면 리크는 대파보다 조금 더 두껍고 넓적해요. 그래서 리크 대신에 저희들이 종속과가 비슷한 대파를 쓴 거예요. 그래서 요게 오리지널 레시피예요. 근데 사람들은 샐러리 향 강하다고 줄이고요. 이거 맛 없다고 여기에다가 파인애플 넣고 뭐 별의별 걸 다 넣어요. 이렇게 해서 바꾸게 되면 더 이상 히포크라테스의 레시피가 아니잖아요. 히포크라테스 스프가 맛있다는 분들은 굉장히 빨리 좋아지시더라고요. 그것이 참 신기해요.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스프가 맛있다고 하시면 이제 좋아지시겠구나, 이분은 많이 나아지시겠구나 이 생각들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 샐러리도 줄기, 이파리 다 사용하시고요. 완숙토마토 사용하시고 양파 껍질도 같이 넣습니다. 또 마늘 사실은 마늘 왜 피 막 있죠. 얇은 막 같이 넣고요.
대파, 뿌리채 같이 솔로 다 씻어서 넣습니다. 감자, 파슬리 넣고 끓일 때 적어도 중불에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를 끓여야 돼요. 그리고 이게 자연의 재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왜 양파나 토마토의 계절에는 훨씬 더 맛있어요. 그리고 왜 토마토의 계절에는 약간 붉은색이 조금 더 나오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색깔도 조금씩 달라지고 향도 조금씩 달라지고 맛도 조금씩 달라지지만 약성은 같아요. 이것 때문에 히포크라테스 스프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투힐 프로그램이어서 이투힐 F&D 회사에서 이 스프를 끓여서 이것을 연구소로 보내서 뭐뭐가 검출되는지를 그러니까 검사를 했어요. 그럴 때 표준 물질, 저희들이 생각하는 표준 물질도 알려드리고 쭉 검사를 해봤을 때 이 검사를 했던 연구진들이 놀랐어요. 2시간 반을 끓였는데 왜 이렇게 생화물질이 많이 검출이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먹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좋아지셨나 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. 그래서 친환경의 재료로 이 레시피대로 꼭 끓여서 하루에 적어도 1리터 이상을 드셔야 효과는 봐요. 어떤 분들은 이래요. 제가요 히포크라테스 스프를 끓여서 한 컵씩 마셨는데 왜 반응이 없어요? 여러분 그 영양이 충분히 내가 내 몸에 작용할 만큼의 충분해야지 작용을 하지 딱 통 밑에까지 오면 너무 안타까워요. 조금만 더 드시면 더 나아질 건데 왜 이게 안 될까 하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. 그래서 기본이 1리터고 저는 그 환우분들한테 계속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1.2리터, 1.5리터까지는 마시도록 해요. 이러면은 훨씬 좋아지시는 걸 알아요. 처음은 샐러리 향이 힘들다고 하시던 분들도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놈이 중독성이 있네요 이러더라고요. 이제 드셔도 아무렇지도 않고 더 귀한 것은 먹고 싶어졌다는 거예요. 오늘 이제 배운 요리를 보면 이런 자연의 색깔로 이렇게 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갔었을 때 굉장히 몸에 있는 세포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요 3가지도 만들어 보셨고요.